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흑자 노선이 바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열차입니다. 빨리 가는 대신에 비싸요. 저도 부산 가봤습니다만은 KTX 일반실을 타도 5만 원 이상 합니다. 대신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더 편해요. 시간은 비행기보다 한 2배 이상 걸립니다만은. 그래서 흑자입니다. KTX 요금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흑자 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 게 바로 공공성을 가진 코레일의 역할입니다. 흑자 노선이 있기 때문에 상암 백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이 안 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돈 안 되는 적자 노선 당장 폐지해야 맞죠. 그러면 교통 오지에 사는 사람들 인생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 아니 코레일의 흑자 노선을 자기 걸로 하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할 경우에 흑자 노선은 좋지만은 적자 노선은 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 노선을 홀라당 먹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코레일 사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알짜배기 코레일 자회사 민영하면 서민들이 살 것 같습니까? 결국은 돈 있는 재벌들이 먹게 되는 거죠. 코레일의 흑자 노선을 떼어서 민영하게 되면 코레일의 남은 적자 노선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쳐잡수시고, 실제 일본도 그래요. 돈 안 되는 JR 홋카이도 전부 정부가 다 지분 갖고 있고 그 적자를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돈 되는 건 전부 부자들 재벌들에게 팔아먹고 돈 안 되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주고. 재벌들 생각에는 아주 멋진 프로젝트겠죠. 돈은 자기들이 처먹고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말입니다. 민영하면서 지금 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나 쳐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야말로 쥐뿔도 없는 서민들이 귀족 노조네 이런 식의 언론 귀족 노동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코레일 철도노조 욕하고 있는 거 보면 참 한심한 인간들. 아이고, 니들이 돈이나 있었어 재벌들이나 되고 비난하면 내 말이나 안 해. 이런 등신들도 상등신들이지. 라디오 백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최근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복지부 장관에서 쫓겨난 진영 씨를 만났답니다. 진영 씨 왈. 박근혜를 면담하려고 김기춘에게 2분이나 요청을 했는데 딱지를 맞았다는 겁니다. 김기춘 내시 대장 맞아요.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딱지를 넣은 겁니다. 박근혜 뭘 알고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70 먹은 노인네를 내시 대장으로 앉혀놓고 자기에게 면담하겠다는 바른 소리 하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단시키는, 이건 그야말로 한나라 때 십상시 황간 조고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김기춘이 왜 그러겠습니까?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용판 4년 구형받았죠? 저는 400년 구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철도 파업을 탄압하면서 여론을 호도시키려 해도 박근혜는 불법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불신은 단 한 사람의 정치인, 바로 박근혜 때문입니다. 이계삼 씨라고요,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단 한 사람의 정치인, 바로 박근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경찰이 민주노총본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다음 날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다. 나는 좀 우습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두고 수첩공주니 백단어 공주니 하며 비아냥거리지만 그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 전략을 구사하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이를테면 그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싹쓸이하기 직전 불의의 테러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던 그 순간, 유일하게 경합을 벌이던 대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나라당 품으로 넘어왔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도 그랬다.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 기막힌 한마디에 쟁점 없이 비척대던 선거판은 친박 대 친이의 깔끔한 구도를 찾았고, 강부자도 영어 몰입 교육도 한반도 대운하도 야당과 진보 정당의 입지도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언론 환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상파 싹쓸이에서 박근혜가 무슨 방구를 끼든지 달콤하십니다라고 박피의 청가를 불러대는 지상파 방송, 그리고 박근혜의 그야말로 백단어를 국민들에게 마구제비로 주입시키는 수구 언론들,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박근혜로 하여금 그런 선거의 달인으로 만든 거죠. 박근혜가 무식하니까 오히려 수구 언론들이 그 무식한 박근혜를 이용하기가 더 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나름대로 고도의 언어 전략을 구사한다. 가장 돈이 되는 노선을 투자 자본에 내다 팔고 적자로 누더기가 된 노선들만으로 이 거대한 공기업을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 결국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누구나 알 법한데,
그는 이것을 국민 중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언론사가 소유한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 어쨌든 절반가량의 국민은 아직도 그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5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은 한복 예니국번만 챙겨서 해외 순방 한번 다녀오면 다시 올라올 것이니 별 걱정은 없을 것이다. 네. 정말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해요. 왜? 박근혜처럼 말 잘 듣고 무식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대통령이라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정책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서민들,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적입니다. 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들의 말장난과 현란한 쇼에 놀아나서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건 정말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불행과 비극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딱 1년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통치를 잘하면 어떡하나 걱정들을 했다. 이른바 보수 정치의 정상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복지라는 떡고물을 던져주고 경제 민주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때국물 범벅인 인사들 대신에 참신하고 깨끗한 보수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 어떡하나. 이러다 보수의 천년 왕국이 열리는 것 아냐, 뭐 이런 걱정들을 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것이었음은 1년 만에 판명이 난 것 같다. 어느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생각 없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박근혜의 그 본질을 몰라가지고 이 정부가 통치를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이러니 진보가 항상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대 반동의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정부가 통치를 잘했다면, 보수 정치를 정상화시켰다면, 경제민주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때국물 범벅인 인사 대신에 참신하고 깨끗한 보수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면 어떡하긴 뭘 어떻게 좋은 거지.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진보 진영이야? 썩어 빠진 진보입니다. 밀양 송전탑 싸움으로 2년 동안 싸움의 현장에 서 있었던 내가 정권 걱정을 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 정권이 더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재구실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기대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치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 자체가 정치를 통해서만 맺고 풀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질식할 것만 같은 수많은 현장들에 아주 작은 숨통이라도 튀어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이 트위터에서 제게 한 얘기가 귀를 감돕니다. 만약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밀양 군수가 또다시 재선한다면 그 사람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에서 일한다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죠. 과연 밀양 군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밀양 군수 절대 재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도 못한다면 거기서 운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1년간 정치는 오직 한 사람만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캐릭터, 고도의 언어 전략, 그리고 패션 감각만이 정치의 무대에서 독주했을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집사 노릇만 했으며 모든 국가기구가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야당은 질이 멸렬했으며 언론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네, 언론이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은 기능 부전에 빠져 있는 언론이 되살아나기라도 합니까? 손석희 JTBC 갔다고 욕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JTBC 가가지고 JTBC 뭐 순간적으로 바뀐 거든 뭐 손석희를 이용해 먹는 것이든 어떻든 간에 바뀌었습니다. 국민TV 단 손가락질했어요. 김용민이가 해가지고 뭘 하겠냐고. 노빠인 서영석이가 해서 뭘 하겠냐고. 그런 비아냥,
보수 언론들이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참고 견디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라는 인간들이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징징 짜지만 말고 국민TV 지원하시란 말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 나라에서 자유인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이 국민 중심이라는 환상의 궁전에서 홀로 댓글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다. 결국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길밖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 많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 불법 부정선거의 표가 몇 표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 얘기 못하는 사람들, 비겁한 지식인들 있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여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HSO5414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의 정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크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은 출자금도 조속히 납부하셔서 제로의 조합원에서 식스의 조합원으로 변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로의 조합원과 식스 조합원이 뭔지 천천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의 홍춘희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야곱의 새벽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좁아 터진 남한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을 따로 독립회사로 만들어서 경쟁시키다는 것도 아니고 달랑 수서에서 평택까지 60km 노선을 갖다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것도 알토란 강남권 KTX 이용자들만 쏙 빼낸 자회사로 흑자 노선을 뺏긴 모기입 코레일과 경쟁시킨다는 그런 무식한 사설을 쓰는 동아일보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손바닥을 가슴에 올려놓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런 곡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장기 철도 파업에 정부가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단 한 사람의 인간. 지금 이 나라의 정부 여당에는 딱 한 명의 인간과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최장기 철도 파업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중도적인 스탠스의 한국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철도 파업이 19일째로 접어들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어제 코레일과 철도 노조가 모처럼 대화를 재개한 것도 조계종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에도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 막상 파업에 들어가자 대량 징계와 체포영장 발부 등 판에 박힌 강경책만 쏟아냈다.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하면 조기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설득과 대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철도 파업을 맞이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태가 꼬이고 악화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노사문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가 가장 큰 문제죠. 일관되고 원칙적인 정책 목표를 견지해 나간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에까지 융통성과 유연성을 아예 차단하고 나서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사 문제의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청와대 참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하는 참모가 있다면 내시대장 김기춘이가 잘라버릴 거예요. 아니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내시대장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가 주선을 안 해주는 그런 판에 제 목소리 내는 그런 참모들이 있다면 당장 먹어지지 냅두겠습니까? 테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대국민 홍보는 물론 철도 노조에 대한 설득에 소홀했다.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서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일부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보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해머로 멀쩡한 언론사 유리문이나 부실 줄 알지. 그렇게 해서 커피 믹스나 훔쳐갈 줄 알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등신들. 정부는 철도 파업 2주일이 지난 24일에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나섰다. 뒤늦게 대국민 홍보 강화니 철도 파업 피해 상황 실시간 점검이니 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박 대통령도 정부 각 부처의 미숙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고레일과 철도 노조가 일단 대화를 재개한 만큼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사 양측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파업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소발 KTX 면허 발급만 중단하면 즉각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인혜는 끝까지 불법 파업이라고 우기면서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불법 파업이라고 우기는 최인혜. 아니 박근혜가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하라고 시켰겠죠.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법 파업입니다. 파업권이 뭡니까? 노동상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를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걸 업무방해죄라고 엮어서 대법원에서도 이미 무죄로 판단된 이런 사항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판사들도 제정신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구속해서 기소해놓고 무죄를 판명나더라도 일단 파업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딴 생각 아닙니까? 최인혜 씨,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정말 지금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입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똑똑이 엄마님이 게시판에서 두 구자 정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연아님도 연합뉴스에 사는 뉴스와이들 보니까 이상한 인간이 정치평론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요즘 싸구려 정치평론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민주노총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그따위 망발을 한 모양입니다. 화가 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폭풍 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뭐 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폭풍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태훈님은 게시판에서 제 아들과 딸아이도 영의 아들에서 육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우리끼리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호 나여봐 너희들도 조합원 됐다 하셨는데요. 지호와 나여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조합원 가입하신 분이 두 분 더 계시네요. 광주 서구에 계시는 태봉이님, 그리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도도77777님 저분까지 감사드립니다. 출자도 조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건전한 토론 봉쇄에서는 철도 파업 여론을 못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성금도 갖다 주고 하니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섭외를 했던 모양인데요. 그 방송들이 박근혜의 지령을 받았는지 김기춘의 지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다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번외편으로 녹음해서 지금 팟캐스트에 올린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뜻하는 여론은 다른 말로 민심이다. 만약 이 여론이 권력에 의해 왜곡 조작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언론 자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몇몇 방송사들이 철도 파업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의 출연을 급작스럽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수습할 KTX 벨트법인 설립에 반대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었던 KBS, YTN, 채널A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고 엊그제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KBS 1 뉴스토크 오늘의 이슈 코너에 출연해 철도 파업 해법은?이란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은 20일 돌연 패널 출연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난입한 직후였죠. 이철 전 사장은 또한 23일 YTN 뉴스인과 채널A의 종합뉴스에도 출연하도록 돼 있었지만 역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KBS 등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상황이 변해 주제를 수정하면서 패널을 바꾼 것이라거나 한쪽 주장만 할 인사를 제외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대는 모양이나 설득력이 적다. 그보다는 이 전 사장이 철도 파업 초기부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자체가 민영화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 입장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홍원 총리는 24일 파업의 부당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업의 부당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것이 그런 일인 모양입니다. 이 정권 하는 일이 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둘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여론을 움직이려면 진지하고 열려있는 접근이 필요하죠. 철도 파업처럼 전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일수록 치열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 토론에서는 의당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도 개진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사회입니다. 그게 민주사회의 토론 문화입니다. 국민을 단지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기정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식의 앵무새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철도 노동자들 평균임금 6,300만 원 맞습니다. 많아 보이죠? 하지만 철도 노조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입니다. 말하자면 20년 근무해서 6,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은 야근, 휴일 근무가 많습니다. 철도는 휴일이라고 밤이라고 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보세요.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은 평균 임금 일당에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그야말로 시작 빠지게 일하고 한 달에 5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20년 일하고 한 달에 500만 원 받아가는 것을 기종노동자라고 한다면은 진짜 언론 기종노동자들 니들 그 시기 자꾸 반성해야 돼 인간들아. 답답합니다. 한심합니다. 저도 한때 언론에 몸담았습니다만은 진짜 보수 언론들의 기자들을 보면은 대가리에 뭐가 박혔는지 암담할 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주세요. 광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남고 해가지고.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단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영양소를 취하는데 몸에 있는 독소들도 같이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저도 해봤는데 도움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정자 혹은 자녀에게 일자를 드립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010-2013-857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월 4일 1박 2일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캠프에 참여해서 2박 3일 단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낭만고양이님이라는 조합원 분이 계신데요. 송영길 인천시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또 송영길 인천시장이 수도권에서 가입을 하셨다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가입 안 했을걸요 아마.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칼럼은 한겨레신문 오태규 논설위원회 한국 외교 안녕한가. 외교는 잘한다는 등신. 알고 보니까 외교도 등신이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자랑스런 불통을 했을지는 몰라도 외교는 잘했다는 신화가 존재한다. 대통령 당선 1년을 즈음해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외교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과연 한국 외교는 안녕한가? 실상은 박 정부의 정책 가운데 외교만큼 실질 성과와 이에 대한 일반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큰 분야도 없을 것이다. 박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거둔 대표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두 정책에 대해 간판만 있고 물건이 없다는 나라 안팎의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도 개성공단의 조업 재개 이외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실속 없는 의전은 허망하다. 매번 한복 패션과 외국어 구사 능력, 극진한 접대라는 3종 세트를 전면에 내세운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한 지나친 홍보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피로감과 짜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는 외교 안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위기가 그야말로 현실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지 말라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참나, 아이고, 그렇게 미국을 빨아주고 개우한다는 게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마라는 공갈이라 듣는 박근혜 대통령 한 번만 입으면 답니까? 외교장관까지 나서서 통역의 실수라는 어설픈 해명을 했지만은 오히려 왜 그런 운동을 그가 했을까? 박근혜 정부가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길래 미국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그런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더 궁금증만 자극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는 없는 법. 한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국방당국 간 정례 대화 창구를 통해 이어도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부분만 빼줄 것을 은밀하고 다급하게 타진했다. 중국 쪽이 즉각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우리 쪽의 요청을 수용했다면 눈앞의 이익만 지키려다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과 원한을 샀을 뻔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큰 판을 보지 못하고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우리 쪽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전화로 우리 어깨 너머에서 북한 내부 정세를 논의한 것도 한국 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극적인 시기에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어야 할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탄탄한 지렛대가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대오각성할 일이다.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떠벌리는 국정원장의 기계가 한심할 뿐이다. 2015년에 설사 통일이 돼 있을지라도 그건 남자준 덕분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외교 안보 정보에서는 그야말로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장성택 처형도 하마터면은 국군 정보사에서 감청을 못했다면은 TV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국정원.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대외 정보 수집이라는 그런 임무를 다 한다고 떠벌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한답시고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지금의 여당이 주도에 피지한 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쪽팔린 줄 아세요. 하지만 기구를 신설하고 확대한다고 해서 불안한 외교안보가 금세 안녕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안보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파란은 기구가 아니라 사람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그릇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그대로라면 음식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정권의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사람을 빼고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면서 나라의 살 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전략적 인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한겨심은 오태규 논술위원이 진지하게 충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들이 미쳤다고 박근혜 정부한테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에이그 말이나. 조합원 가입하신 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르룰마님, 르룰마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의 뜰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진구 중곡동의 프락시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출자를 조속히 하셔서 유거의 조합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을 다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